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필해 설비 시험에 나왔고요, 그죠? 네. 이 중에서 이제 내부 필해 시스템에 대해서 봤네요. 우리가 외부 필해, 내부 필해는 공부하는 거니까 나왔고, 그 다음에 발전기실 선정 나왔고, 발전기실 선정 잘 나왔는데 이게 건설 기준 또 이렇게 앞에 붙으면은 그리고 이게 목차가 있으면, 그죠?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이 그냥 쓰라고 하면은 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찍어서 내면 이 내용이 여기는 국가건설기준이네요. 국가건설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냥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내 선택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 볼게요. 분석 차원이니까. 그리고 정전 순서, 이거 뭐 상식이지만 공부를 뭐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공부하는 거고, 무효전력의 정의, 무효전력의 공부하는 거고, 우리 기본반에서는 지난주에 콘덴서 했잖아요, 그죠? 이제 콘덴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효전력, 그 다음에 충전전류, 이런 게 다 그냥 콘덴서에서 공부하는 것들 갖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고조파 외형률, 고조파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 오동작에 대한 오동작 방지 조건, 그리고 전력 손실에 대해서 요거 좀 꽤 자주 나와요, 그죠? 배전 선로에서 전력 손실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조금 꽈가지고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나왔고,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눈부심, 좋은데 평가 방법, 그죠? 평가 방법은 이건 우리 공부하는 건 아닌데 우리 같이 했으면은 생각나야 되는 게, 그죠? 밴딩하는 거, 그죠? 16, 22, 28 해가지고 28mm 밴딩이 안 된다. 극히 눈부시다. 자, 그리고 수중 조명, 이 KC 규정 중에서 규정 나오는 건 좋은데 왜 이런 기준이 나오냐. 기준에서 낼 거 엄청 많잖아요. 많이 쓰는 거,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지켜서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번에 허용전류는 잘 나왔죠. 근데 꼭 수중 조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감전됐었다면서요. 그래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기준대로 써라라고 하니까 이건 제 마음엔 안 듭니다. 그리고 풍력발전, 풍력발전 우리 공부하는데 타워가 어떻고 나셀, 그 다음에 제어, 그죠? 블레이더, 출력 제어 이런 거 공부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간 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발송배전에서는 아주 기본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풍력, 그리고 감염 배치 시험에 나왔고, 좀 빠르게 볼게요. 2교시는 수전 설비인데 우리가 1회선, 2회선 이게 아니라 그냥 간이수전, 정식수전. 이것도 보면은 기본적이긴 한데 평상시에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하고 공부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실무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좀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뭔가 기본적이기도 하고 또 교재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험에 요거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딱 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온 부분이 좀 있다. 그거는 교재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공부를 안 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건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사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절감, 이건 열심히 우리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또 나왔죠. 엘리베이터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뭔가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부분은 아닌데 시험에는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중에서 또 안전장치 이쪽이 아니고 또 이제 전기설비 쪽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 전자기파에 대해서 발생 이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쓰지 이거를? 말로는 그냥 전개 생기고 자개 생기고 전개 생기고 자개 생기고 이러면서 간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뭔가 또 수식적으로 막 써나가려고 하면은 안 되죠.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자, 전력 케이블의 차폐층, 이건 잘 공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는데 온도방사 이론, 이것도 잘 공부해야지 되는 우리 조명에서 기본이 나온 거죠. 네, 나왔고, 그 다음에 3교시 가면은 영상전류 검출 방식. 마우스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재밌게 또 우리 기본반에서 한 지가 또 얼마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영상전류 검출 방식, 그다음 축전지,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뭐 유비쿼터스는 좀 너무 이제 오래된 거 아닙니까? 지금 유비쿼터스 세상에 이미 와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 오늘 뭐 줌으로도 뭐 이렇게 접속해서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 지금 내가 있는 곳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다 만나서 다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비쿼터스죠. 여기에 이제 스마트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교시 4번이 이제 암페어의 주회적 분법칙, 그리고 KC에서 허용전류 선정. 저는 뭐 요거 되게 오래간만에 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문제니까. 자, 그리고 전동기 제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실제 문제 해설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케이블의 충전 전류 나왔고, 이것도 뭐라 그럴까, 우리가 콘덴서에 공부한 그런 내용으로 무효전력하고 같은 내용으로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방식 설비, 부식 방지,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회전 원리 나왔고, 그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직류지락, 그죠? 이건 뭐 태양광 발전이 너무 많잖아요. 공부할 게 많고 종류도 많고 한데 그래도 한번 나왔던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소, 그리고 또 콘덴서 마지막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요. 여기 끝이죠.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거고,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이제 잘 작성을 해오고 공부를 해왔냐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매주 나가는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 분석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 분석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그럼 또 적중했느냐 그것도 한번 보면 되죠. 뭐 보나마나 그냥 평범하게 적중할 만큼 적중하고 안 할 만큼 안 하고 뭐 그랬을 것이다. 이게 항상 평균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특출나게 엄청 잘 나오고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죠. 안 나오고 그러면 슬픈 거고. 근데 이번에도 제가 한번 봤어요. 이제 쭉 내리면서는 안 보고 그냥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혼자. 123회는 제가 보니까 17문제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17문제 정도. 이 정도 나왔고요.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이제 31문제 출제되잖아요.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푸는 거는 22문제죠. 22문제 작성하면 되고, 이 중에서 17문제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분산돼서 나오면은 상당히 뭐 5문제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데서 슉슉슉 나왔네. 그래서 이를 보면서 이것도 풀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좀 나왔네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분석집도 있잖아요. 문제 분석집에 보면 이제 24년도 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여긴 제가 잘 안 보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문제 분석하면서 이제 제가 보이죠, 스스로. 근데 분석을 하면서 엑셀을 그냥 만들어 가면서 왜 이렇게 비껴나가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안 맞고 비껴나가지? 그랬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와가지고 한잔 하신 것 같아. 목소리가 이게 듣다 보니까 한잔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이 분석집에 있는 내용으로 뽑아가지고 공부를 쫙 했다. 그래서 제가 뜨끔했죠. 큰일 났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안 맞았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반전이더라고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막 말씀을 하세요. 뭐 제동 방법 이런 것들도 열심히 썼고, 그 다음에 이 회전자계 이런 것들도 벡터도 그려가면서 잘 했다. 그리고 24년 찍어놓은 거 이거 한 200문제 정도 되거든요. 200문제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많이 그래도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 받고 제가 뜨끔하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그분 얘기 쭉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한 800문제? 이 정도를 쫙 해가지고 공부를 해왔었대요.
해왔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렇게 찍어 놓은 걸로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냥 교재에 있는 걸로 쭉쭉쭉 공부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분석은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 이것도 한번 확률적으로 그냥 나올 만한 문제, 그렇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분석을 해본 거고, 그렇게 찍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쭉쭉 공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가 보면은 시험에 안 나올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그건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본적인 내용을 쓰면서 요건 안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문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갖다 쓰라고 제가 모의고사 내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있는 것들도 잘 보면 하여튼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22년도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19문제가 나왔었어요, 22년도에.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평균 3회차다 해가지고 17문제 정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같은 문제가 다 반복해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속 17문제, 뭐 19문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잡아놓고 공부하시기에는 힘드니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이거 먼저 해놓고 조금 다른 거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도 분석집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 분석집은 이게 제가 활용도가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그 24년 대비해가지고 그것만 콕 찍어서 공부하면은 문제 분석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 같은 유형인데 많이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이 중요 문제가 뭐냐, 요것만 추리도, 요것만 많이 나오는 것들만 탁탁탁 추려도 200개 훨씬 넘거든요. 250개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압축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자, 오늘은 특이하게 발송 배전, 우리 전기 안전, 전기 응용, 요거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건축 전기에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들, 이게 이제 안전이나 발송 배전이나 응용에 어떻게 이번에 나왔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송 배전부터 한번 띄워볼게요. 요 정도 띄울까요? 보이세요? 뒤에는 안 보이시죠? 자, 첫 번째가 주파수, 뭐 계통의 주파수 유지.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무효전력 많이 나왔잖아요, 건축전기에서도. 그러니까 전압 유지, 주파수 유지, 이거는 이제 큰 트렌드예요, 우리 전기 설비에. 이제 분사인 전원이 붙으니까 이 계통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분사인 전원을 어떻게 더 많이 붙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전해야 되냐, 이게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이기 하겠죠,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이 숙제잖아요. 이거 풀어 나갈 거고, 그래서 ESS에 대한 것도 나올 거고,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 특히 이제 피크를 어떻게 낮출 거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전력 흐름에서 어떻게 제어를 해 나갈 거냐, 이런 거는 큰 이제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송 배전이든 건축 전기든 어디에도 다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거 우리 좀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서지 흡수기, 이거 어떻게 보면 건축 전기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리고 이건 오히려 발송 배전보다 건축 전기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발전이고, 발전이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안시 C200 의미,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고, 건축 전기에도 충분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임피던스가 1.5ohm일 때 이렇게 나왔는데, C200이면 임피던스가 전격이 얼마다는 게 바로 나오죠? 2ohm, 그죠? 근데 1.5ohm을 달아놨으니까 전격, 실제 부담보다 전격 부담이 더 크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여기에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의미를 딱 얘기할 수 있는데, 의미 얘기하고 2차 임피던스가 1.5ohm일 때 변류기를 선정하시오. 뭘 선정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변류기 선정하면 그냥 CTB 선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1차는 여기 회로전류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 안 쓰는 게 아니라 1차는 회로전류에 여유를 둬서 한다. 뭐 2차는 5A로 한다. 그 다음에 실제 부담보다
전격 부담이 더 크게 한다. 그런 거를 그냥 한 줄 한 줄 탁탁 써나가야 돼. 딱딱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전격 부담이 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줘야죠. 5A로 이 차측을 5A로 한다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5의 제곱 곱하기 2옴, 그죠? 전격 부담 여기 임피던스 2옴 걸 수 있는 녀석이잖아요. C200이. 그럼 얼마입니까? 25에 2. 그러면 5, 25, 50VA네요. 그죠? 50VA이고 실제 실부담은 5의 제곱 곱하기 1.5. 얼마입니까? 50보다 조금 안 될 텐데. 25 곱하기 1.5. 25에 5, 25, 5, 20. 네, 37.5. 네. 저는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지금 살짝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정하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200이라는 게 포화 전압 200V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화 전압 200V에서 이제 포화가 되고 20배의 전류에서 포화가 되는데 과절 정수 20으로 선정을 했는데 20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20에서는 포화 안 되고 조금 더 높은 곳까지 괜찮다, 포화되지 않는다. 그런 거 그냥 간략하게 써주는 그런 문제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건축 전기에 나와도 우리가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건축 전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임계 전압 우리 공부하는 거고요, 그죠? 속도 조정률, 속도 변동률, 이거는 이제 발전 문제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해봐라. 효율 우리 뭐 잘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하율을 고려할 때 최고 효율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실측 효율, 구약 효율, 전일 효율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발송 배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교시가 나왔고, 그죠? 그럼 발송 배전 1교시에서 보면 한 7문제 정도가 우리 건축 전기하고 겹쳐요. 그 뒤에 보면 무효 전력, 그 다음에 전압관계 벡터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무효 전력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건 원자력 발전이고, 다음은 배전 자동화도 넘어가고, 고조파가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유도 전동기의 보호 방식, 고압 유도, 특히 이제 고압 유도 전동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압일 때, 고압일 때 이런 거 보잖아요. 저압일 때 이제 MCCB, 고압에서는 VCB, 저압에서는 마그네틱 컨택으로 제어하고, 고압에서는 VCS 이런 것들을 이제 온오프한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계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호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문제, 제가 보니까 한 7문제 정도는 이제 건축 전기에서 항상 우리 바라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고, 저는 항상 발송 배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건축 전기 공부를 하는데 발송 배전 시험 보러 가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냥 어부지리로 자격증 하나 좀 따보자, 이런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재작년, 그다음에 그 전에 한 번씩 가봤었거든요. 2번 가봤거든요. 발송 배전 시험 보러. 근데 그 전에는 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송 배전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역시 발송 배전은 이제 발송 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가든가 가지 말든가 이렇게 하자.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고, 여러분들은 요거 건축 전기에서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그냥 쓱 보시면 돼요. 7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저는 보러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1교시에 가방 싸고 이제 나오고 싶은 마음이 확 들겠죠? 자, 그리고 2교시 보면은 GIS 변전소, 그죠? SF6 가스 특징, 우리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부하 관리.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큰 트렌드의 흐름이다라고 했잖아요. 부하 관리하는 거 건축 전기, 우선은 이제 전력 개통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전기에서도 같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크 컷을 할 건지, 피크 시프팅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소비를 증대할 건지, 그 다음에 낮출 건지, 그죠? 가변 부하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런 것이 이제 부하 관리다. 그러니까 딱 부하 관리라는 걸 보고 뒤에 있는 아이템들이 탁탁탁 생각나게끔 우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재생의 분산 전원, 연계 운전에 따른 어떤 문제점 대책. 이거는 이제 연계 기준에 있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다 문제점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좋은 문제 나왔네요. 발송 배전에서 지락이 됐을 때 지락 전류하고 지락 시의 전압. 그리고 또 여기 지락점에 이제
저항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이제 나가느냐. 이게 이제 전류할 때는 요거 곱하기 3배 해가지고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전압할 때는 요 RF가 영향을 미치죠. 분자 분모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두시면 되고, 요런 거는 우리 이제 문 교수님이 발송배전 기술사 문제 해설을 하잖아요. 문제 해설집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풀어놨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HVDC. HVDC는 우리도 이제 직류 배전에 대해서 우리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 그리고 전류형 인버터, 전압형 인버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전류형 인버터와 전압형 인버터를 한번 뭐 이 발송 배전 해설집으로 본다면 그런 거 한번 체킹해 놓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유도되는 거, 정전유도, 전자유도 되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2교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다 겹쳐요. 건축전기하고 GIS, 그 다음에 부하관리도 겹친다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분사형 전원, 그 다음에 일선지락시 전류전압, 그 다음에 우리 DC 관련 DC에서 변환하는 거, 이건 응용하고도 겹치겠죠. 그 다음에 전자유도, 정전유도. 그래서 2교시는 1교시에 가망사고 안 나왔으면 2교시는 좀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교시. 여기 또 무효전력 공급원의 종류를 써라. 그러면 여기 또 이 C를 이제 충전 전류를 낼 수 있는 거, 그 다 무효전력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설비에서 그냥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 다 하면 됩니다. 이제 발송배전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발전기도 무효전력을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거고, 개통에 있는 C,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무효전력 공급원이니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기술, 이것도 우리 같이 공부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발전기 출력 가능 곡선은 저는 어려워요. 문제 이 해석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게 책을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보호 방식, 후비보호 방식, 변압기. 주보호 방식은 뭡니까? 변압기의 주보호 방식, 대용량 변압기 이렇게 가면 비율차동 계정기, 그죠? 그게 바로 딱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후비보호는 과전류 계정기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성해봐라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대용량 변압기면 비율차동 계정기냐, 이게 이 주보호를 하는 것이 이게 딱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가 중요한 그런 포인트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전철 변전소는 전기 응용에서 나올 만한 문제인데 발송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지중 케이블의 절연 열화 원인, 그 다음에 진단 방법, 우리 활선 상태, 전정 상태 다 공부하는 거죠. 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3교시를 보면 4개 무효전력 공급원,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변압기의 주보호, 후비보호, 그리고 우리 지중 케이블의 절연 열화, 그 다음에 이 활선 상태의, 그 다음에 정전 상태, 이번 활선 상태가 나왔지만 그 진단 방법, 4문제 우리 건축전기 하면서도 우리 공부하는 문제들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역시 어떤 시험이든지 1교시만 패스하면 됩니다. 내가 공부할 때 이번에 1교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1교시가 가장 힘들어요. 1교시는 10문제를 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 잘 안 나온다라는 거는 교재는 있는데 나한테 딱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근데 다 그래요. 다 시험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축구 보셨죠? 네, 축구. 네, 안 봤어요? 왜 졸리신 것 같아서. 네. 자, 그 다음에 4교시. 변압기 병렬운전 풀어야 되죠?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해상풍력은 해상풍력 우리 건축전기에도 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발송배전 문제다라고 좀 보고, 복합화력도 발송배전 문제고, 그 다음에 LDC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다 잘 써놨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 선로에서 전압이 이제 다운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리고 알파 팩터 또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건데 변압기니까 이거 건축전기에서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답안지 한번 발송배전 답안지 보고 알파 팩터가 뭔지. 저도 알파 팩터 처음 들어요. 자, 그게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쓱 보니까 뭔가 서지가 변압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 C값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력계통 사고 파급 원인 대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4교시가 좀 발송배전 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송배전 보러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 안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전기 안전. Y델타 결선 방식의 중성점 집적 계통에 대해서 다음 사항. 이렇게 주어지고 2차 전로 대지 전압은 몇 볼트인가? 몇 볼트입니까? 220볼트. 그죠? 맞아요? 단선 결선도를 그려 설명해라. 그래서 저 이거 보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 220볼트 쓰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 단답형 문제처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좀 풀어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낸 것 같아요. 단선도 그려서 설명할 수 있죠. 그죠? 220볼트, 380볼트. 자, 그리고 이제 평형전로에 설치된 누전 변압기 ZCT 우리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출력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쓰시오. 몇 암페어입니까? 1.5mA.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뭘 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제 벡터도 그려서 설명하면 되고. 그래서 1, 2번 문제 보고 재밌었어요. 왜 이렇게 내고 있을까? 기술사 문제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번에 트렌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즘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1번 갈로 1, 갈로 2, 갈로 3 이런 게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라. 그럼 내가 목차 세우고 갔는데, 지금 이제 1, 2, 3, 4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이걸 억지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심리니까 얘는 우리 산업안전 쪽 문제죠. 산업안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축전기를 공부할 때 얼마나 적중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력 퓨즈 우리 공부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T 2차 고장났을 때 고전압 유기되는 거 우리 잘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6번 문제. 고조파 대책을 개통측, 수용거측. 우리는 이제 고조파 문제 하면 고조차 발생 기기측, 그죠? 그 다음에 개통측 대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개통측, 수용거측, 피보호 기기측 해가지고 구분을 해봐라. 그 다음에 전기전차 충전 시설의 방호장치와 자주식 시설. 자주식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자립식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립식 충전장치의 시설. 그러니까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에 우리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여기 이제 KC에 대한 기준으로도 잘 나와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8번이 산업안전. 이것도 이제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고, 9번은 중성점 접지 목적, 일선 지락시 전위 상승. 요게도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직류고속 차단기. 그 다음에 자가용, 비상용 축전지의 알칼리 축전지하고 연축전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비교해봐라. 라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수상전설로,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압 또는 고압에서 기술 기준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 우리 이제 변압기 병렬운전, 발전기 병렬운전 많이 공부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계통 연계라는 것 자체가 다 병렬운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렬운전은 우리 잘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전기 안전은 보니까 산업안전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KC 기준 어려우니까 잘 못 풀고, 그렇게 보면 나머지 10개는 충분히 우리도 같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개만 풀 수 있으면 땡큐죠. 그죠? 10개만 쓰면 되니까. 자, 2교시 이제 2, 3, 4교시 4개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나온 문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 요구사항, 안전, 뭐 일반적인 얘기는 전력 변환 장치 시설,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다조 포설 잘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한다면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해볼까요? 동상다조 포설 잘 쓸 수 있는 거고, 위험성 평가 모르는 거고, 우리는 안전이 아니니까, 건축전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감리 업무, 요거 이제 전기 안전을 하려면 감리는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맞췄거든요. 가공 송전 공사의 전기 안전, 이 감리. 이러면은 이제 전기 안전 기술사 분들이 이 업역에 대해서 이제 감리 쪽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가겠다. 설계 안 해줄 거면 설계권도 주든가, 안 줄 거면은 감리로는 확실하게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발송 배전 영역의 감리, 건축 전기 영역의 감리, 우리가 다 하는 거다. 요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송전 공사의 감리 이런 거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한전 출신 분들이 이제 감리할 때 이제 기술사를 취득하고 감리를 하자. 발송 배전 기술사 취득하면 좋은데, 그죠? 발송 배전 취득 말고 전기 안전도 이제 충분히 다 같이 대우를 받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감리 쪽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이 전력 품질, 노이즈, 뭐 이런 거 잘 공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보호장치. 그리고 여기도 케이브에 보니까 얼핏 보면 청 같은데 만이잖아요? 만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만이니까 대용량. 그럼 보호장치 시설 기준에 뭐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내부 고장 보호에 대한 게 훅 들어가야 되죠. 비율차동 계정기 들어가야 되고, 내부 고장 보호 장치들을 잘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이제 정기적 보호, 기계적 보호 중에 이제 부호일지 계정기, 충격 압력 계정기, 뭐 이런 방압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유명계, 온도계 생각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그럼 2교시 좀 내 문제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3교시 또 똑같은 문제네? 제가 뭐 다른 거 똑같은 거 띄운 거 아니죠? 네, 3교시 또 가공송전의 감리 업무. 네, 여긴 기본 임무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기본 임무는 또 뭐예요? 네, 잘 청렴하게, 그죠? 완벽한 인가루로. 네. 자,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 차단기 시설, 요거는 이제 기술 기준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의 전격 잔업, 전격 전류 잘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LA 피레기에 대해 설치 장소 이런 것들 이제 잘 쓰시면 되는 거죠. 위치, 열폭주 현상, 피레기에 대해서 쭉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커패시터 또 여기서 나왔고요. 설치 효과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에 대해서. 그럼 여기 뭐 그냥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쭉쭉쭉 쓸 텐데, 여기 뭐 5가지나 물어봤어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임피던스 전압, 이건 임피던스 전압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을 쭉 해놨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만 쓰면 돼요. 임피던스 전압은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서 정확히 써줘야죠. 변압기의 임피던스에 전류가 흐를 때 뜨는 전압, 또는 변압기 임피던스에 의해서 이때는 전격 전류죠. 정확하게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몇 볼트의 전압 강화가 생기냐, 거기에 뜨는 전압이 얼마냐.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전격 전압으로 나눴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 그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겠네요. 그죠? 그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은 이 전압이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긴 한데, 임피던스 전압이고, 하여튼 전격 전압으로 나누면 퍼센트가 되는 거니까, 이거 보고도 좀 대체 어떻게 쓰라고 또 이렇게 분리를 해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잘 풀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4교시. 그리고 3교시도 뭐 일반적으로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안전 쪽을 산업 안전 쪽을 공부하지 않아도, 저는 이제 포커스를 여기에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안전을 추가로 공부하면 좋죠. 안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공부할 양이 제가 봤을 때 작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공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냐 아니냐, 저는 전기 안전을 이제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거든요.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자, 여기에서 비율차동기 또 나왔고, 그러니까 뭐 서로들 많이 겹치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산업안전 쪽이고요. 2번 문제는. 3번 문제가 전력퓨즈, 4번 문제는 감전보호 KC,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산업안전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문제가 또 산업안전이잖아요.
하나만 전기면은 되죠. 6번 문제. 전기 품질에서 감리 업무에 또 관련이네요. 이제 감리 업무가 여기 또 나왔는데, 감리만 잘 해결을 하시면 전기 안전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시험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 안전 문제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루하시죠? 그러니까 전기 응용은 안 할게요. 전기 응용 지금 띄우려고 그랬는데, 전기 응용은 뭐 철도, 제가 보니까 이쪽 그다음 전력 변환 장치,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둬야지, 제어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전기 응용을 보시려면. 제가 이번에 전기 응용 봤으면 떨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것보다는 전기 응용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최근 트렌드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